학교마다 각기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학부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거를 어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걸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려면 일단 하드웨어 중에 CPU라는 걸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를 하나를 제대로 다루는 걸 배우면 새로운 CPU를 다루는 것도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어, 그, 그 프로세스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회사 같은 데 취업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직접 다뤄보고 하는 그런 과목들을 들었는지를 체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어떤 곳에는 시스템 엔지니어의 능력,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와 같은 능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수업은, 이 수업은 실제로 내가 진행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명단에 혹시 참가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여기 손인수라고 되어 있는 사람 이름 보이나요? 참가자 이름 중에 공동 호스트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손인수 학생은 이제 그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여러분 선배죠.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능력도 상당하고 하드웨어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석사 과정 여러분 선배로서 이번 수업을 주로 손인수 조교가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 내가 담당 교수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한테 당부할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반부를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손인수 조교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교재는 우리가 수업에서 쓰는 이 책으로 해놨는데 이 책은 그냥 참고용이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을 일부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 책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번 주가 1주차고, 근데 우리 반의 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 하면 내가 출석부에 본 걸로는 지금 본 걸로는 35명이에요. 35명인데 이 과목은 원래 대면 수업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계획은 3주차부터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져봐야 되니까, 소자들도 꼽아봐야 되고 브래드보드에서 뭔가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상황이 특별히 나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원래 거기 우리 학부에 있는 전산실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수업할 보통 일반 코로나19가 없을 때 수업할 때는 한 반에 거기가 50명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32명이 한 강의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그 우리가 원래 516에서 수업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516에서 32명 중에 절반은 516에서 수업하고 절반은 522, 같은 층에 있는데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 두 곳에 나누어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 조교가 각각 한 명씩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수업이 대면 수업인데 여기 2주간은 온라인으로 돼 있고 그 뒤에부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이 좀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와서 하는데, 혹시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오늘 거기 그 수업 중에나 아니면 수업 이후에 선생님한테 꼭 메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죠? 개인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하셨죠? 근데 실제로 이제 안 오면 그게
결국은 그 모듈들이나 이거를 인제 가져가서 본인이 집에서 혼자서 인제 우리 수업 때 녹화했던 자료들을 보면서 인제 해야 되거든요. 어 이제 그래서 특별한 이 사유 때문에 모든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글의 큰 틀은 두 개로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실험실에 그게 나중에 그 배치돼서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옆에 따닥따닥 붙어 앉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가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을 수 있는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 우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정부에서 그 권장하는 그런 지침을 지키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시고, 학교 내에서도 아마 수업할 때도 창문을 다 열고 할 거고, 에어컨도 켜놓고 이제 더우면 켜놓고 하고, 이제 그렇게 최대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진행할 수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 선생님 메일 주소는 이론 수업 때 들을 때 보셔 똑같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조교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실험 실습을 하려면 이제 안전교육을 이제 이수해야 되니까,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복학한 학생들은 전에 실험을 해본 적도 있겠지만, 지금 2학년 1학기에 지난 학기에 우리가 실험을 안 해서 실험을 처음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브레드보드 쓰는 것도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조교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아마 우리 조교가 뒤에 우리 실험실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실험 내용에 대해서도 선생님 주차별로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1주차에는 이렇게 우리 과목 소개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에 대한 거 설명하고, 2주차에는 실험 보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개발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인 PC에다 집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구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와서 하게 되면은 학교 와서 실험할 때 본인 노트북이 있으면 갖고 와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 2주차에 설명하는 걸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환경을 만드는 게 있을 텐데,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학교 PC에다 환경을 구성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리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정자석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3주차에 학교에 오게 되면 자기가 앉는 자리를 정하고 한 학기 내내 같은 자리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주변 정리는 본인이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주차에 아마 와서 오게 되면 우리가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컴파일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어디다 CPU에다 다운로드 시키고서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CPU에 있는 입출력 포트에다가 출력 포트에는 LED를 달아서 불이 온오프 되는 거, 그다음에 입력 포트 쪽에는 스위치를 달아서 그 스위치가 눌러졌는지 안 눌러졌는지를 확인해서 두 개 연동시켜서 실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보게 될 거고요. 4주차에는 CLCD, LCD 중에 그래픽 LCD가 있고 문자를 출력하는 LCD가 있는데, 이 LCD는 CLCD에서는 캐릭터 LCD라고 그래갖고 문자를 출력하는 LCD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CPU에서 문자를 내보내서 그게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CPU에 붙는 외부 소자들을 우리가 제어하면서 그거를 사용해 보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해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아마 주석이 끼어 있을 텐데 5주차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아마 동영상 형태로, 인터넷 강의 형태로 보강을 할 겁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보강 날짜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수업 날짜가 추석 당일일 수도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마 이거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한테 보여주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문제네요. 이때는 학교 올 수는 없으니까, 그쵸? 어, 자, 그 다음에 그 문자 출력하는 거를 이제 해보고요. 실제로 LCD에도 문자 출력하는 걸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6주차에는 문자열하고 외부 인터럽트, 스위치가 눌러졌는지 안 눌러졌는지를 이제
읽어볼 수도 있지만 인터럽트로 처리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 7, 8주 차에는 중간 과제를 할 텐데요. 이때는 아마 우리가 스위치하고 LCD를 쓸 수 있으니까 LCD에다가 시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간, 시간하고 분초가 나오는 시계를 만들어서 그 초가 실제로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계를 만드는 거. 그리고 시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디폴트로 세팅하면 예를 들면 1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현재 시간에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 값을 현재 시간으로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구현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중간 과제를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배우는 게 이제 타이머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CPU에는 기본적으로 클락이 붙어 있습니다. 수정 발진자로 해서 정확한 클락이 우리가 16MHz 클락을 사용하는데 그걸 가지고 앞에서는 이 클락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딜레이 루틴을 써서 시계를 만들 텐데, 여기에서는 CPU에 나오는 클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계를 만들어서 비교적 이제 딜레이 루틴 없이 굉장히 정확한 시계의 동작을 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1주 차에는 UART 동작을 하는데요. UART는 뭔가 하면은 CPU 내에서 만들어진 글자를 시리얼로 내보내는 거, 그게 UART예요. 그래서 시리얼로 들어온 거를 다시 시리얼로 입력을 해서 PC에 CPU에 저장할 수도 있고, CPU 내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으로 해서 시리얼로 내보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PC에서 시리얼 포트 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를 수행하는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조교가 나중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조교가 설명하는 걸 가지고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중간 과제하고 기말 과제라는 걸 수행해 보면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 CPU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모터도 돌려보면서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이게 모터를 돌리면 뭐도 할 수 있어요. 라인 트레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를 따라가는 자동차를 센서를 붙여서 자동차가 그 트랙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터도 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개의 과제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CPU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CPU 위에는 뭐가 없어요? OS라는 게 없죠. OS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으로만 동작하는 거예요. 자, 과제가 이제 기말 과제가 한 3주 정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기말 과제는 이제 고정 과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적인 과제를 할 수도 있는, 아마 그렇게 우리 조교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이트는 돌려보면은 거기 프로그램을 짜서 다운로드하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그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우리가 쓰는 건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을 하는 반이 여러 반이 있는데, 우리 반에 쓰는 CPU는 다른 반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CPU를 선생님이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것 중에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다른 반에 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디버깅 기능이 좀 잘 안 되는 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아마 추후에 우리가 수업 시간하고 우리가 조교가 수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에 뭘 정해야 되냐 하면은 전체 인원 중에 같은 날에 오는 거니까 이쪽하고 저쪽으로 이제 결국 강의실이 두 개로 쪼개져서 수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임의로 반을 나눠서 여러분 학교 올 때 누구누구는 516으로 가고 누구는 522로 가서 수업을 실험을 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잘 안 보이나요? 예. 잠깐만요. 자,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아까 지정자습제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사용한 그 자리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을 하려고 보면은 거기 그 소자 간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와이어 선을 거기 피복을 벗기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찌꺼기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정된 자리에서 하니까 본인이 그 수업을 끝날 때 본인 자리에 있는 걸 깨끗이 치워주기 바랍니다. 우리 실험실에는 따로 청소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을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팀들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을 때 거기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어야 기분이 좋지. 딴 사람이 막 쓰레기 같은 거 모여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본인이 실험한 이후에 그 책상 위에나 아니면 그쪽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깨끗이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평가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평가에 대한 그 정리에 대한 점수를 잃게 됩니다. 자,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거리두기 일환으로 두 개의 클래스에 나누어서 결국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조교가 각각 들어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교가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교가 PPT로 만들어서 올리거나 혹은 동영상 형태로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는 그런 자료들을 미리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와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고 이건 실험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보시고 실험실에서 머무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실험을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실험하는지 정확히 알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브레드보드를 갖고 가서 집에서 이미 다 연결을 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만 실험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 지금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은 여러분 매주마다 와서 결국 실험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초반에는 시간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후반에 가면 갈수록 해야 되는 실제로 시험에서 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교가 올려주는 자료를 집에서 미리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회로를 미리 꾸며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드보드하고 GPU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소자들은 여러분들이 부품실에서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하는 소자들을 연결하기 리더선은 우리 준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소자들을 연결할 때 리더선을 길이를 딱 맞게 해서 연결을 해야 되고 리더선이 공중으로 많이 높게 날아다니는 일은 하면 나중에 평가할 때 거기에 대한 점수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들은 우리 조교가 좀 더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전반부에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내용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 채팅창에 뭐 비공개 댓글로 달아도 괜찮아요. 하시면 내가 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다음 설명을 우리 조교한테 넘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은 주 단위로 아마 보고서는 내게 될 겁니다. 보고서는 이제 뭐 실험 준비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거 하고 이제 그거를 내게 될 텐데 우리 조교가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특별한 게 따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음. 아, 준성이 조금 늦었다니까 얼마나 늦었어? 너 몇 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10시 20분이니까 지금 들어온 거야? 언제 들어온 거야? 일찍 들어왔어? 아까 들어왔어?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원래는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야 알 수 있잖아.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지? 이야기했니 앞에? 아니야. 그래도 어, 거기 본인이 늦게 들어오면 채팅창에다 그냥
저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돼.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알겠죠? 네. 일단 얼마나 늦었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봐줬다. 박준성이 또 딴 친구들도 출석 체크 못한 사람 있나? 그러면 선생님 여기 한번 출석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안 온 사람이 김준호, 준호 아직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박재경, 재경이 언제 들어왔어? 재경이 학생. 재경이 여기 지금 있나 없나? 너 언제 들어왔어? 아까 출석 볼 때 없었지? 15분쯤에 왔어? 그러면 재경이는 지각이야. 알겠지? 10분 늦으면 지각이라 그랬어. 준호는 왔고. 또 내가 부를 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보자. 민성이 왔나? 어디 보자. 체크해보면 알지. 민성이 안 왔네. 그 다음에 찬이도 안 왔고, 그 다음에 윤지도 안 왔고, 딴 사람들은 이제 결석이야. 자, 됐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우리 조교한테 나중에 질문해도 되고, 조교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줄 거고, 못하면 나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좀 개선돼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후는 내가 그 마이크를, 준성이는 5분 늦었다 그래서 너는 정상으로 됐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기가 만약에 늦게 들어오면 자기가 들어오자마자 여기다 채팅창에다 저 들어왔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자기가 들어온 시간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안 그러면 뭐 이야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 오케이? 강의 중이라도 해도 돼. 채팅창에다 띄우는 거니까 전혀 비공개로 해도 되고 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우리 조교한테 넘길게요. 우리 조교가. 인수 학생 지금 마이크 되나? 마이크 네. 꺼져 있는데? 오케이. 내 거 마이크 끌 테니까 인수가 후반부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 네. 조교가 여러분을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자, 선생님 마이크는 일단 끄도록 할게요. 어디 갔어? 안 보이나? 내가 화면 공유를 일단 내 거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잠시만요. 공유 중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실험을 함께 진행하게 될 조교 손인수라고 합니다. 수업 진행은 그 교수님이 미리 아까 말씀하셨던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조교인 저는 이름이 손인수고,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름은 손인수고요. 저는 7호관 705호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 저희 705 번호가 이렇게 되고 제 이메일은 요거니까 네, 연락 여기로 주셔도 좋고요. 지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앞에 뭐 다른 웬만한 설명들은 교수님이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텐데요. 하나는 예비 보고서, 하나는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예비 보고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떤 거를 공부할지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찾아보시고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네, 그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양식은 자유 양식이고 워드를 웬만하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고서 파일명은 주차, 예비 보고서, 학번, 이름 이렇게 파일명을 꼭 지켜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2주 차니까 네, 오늘은 보고서가 없었으니까 2주 차부터 시작을 하겠죠. 꼭 그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예비 보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용하게 될 아트메가 128의 그런 핀, 포트 개수 및 주요 기능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차이 네, 이 주제에 맞춰서 예비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결과 보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매 시간마다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본인이 작성했던 구동 코드를 적어 놓고 이제 코드마다 주석을 좀 달아서 그 코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그 코드를 진행하면서 네, 어려웠던 점들을 적고 그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또한 워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서 파일명은 예비 보고서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주차는 없고 2부터 여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실험실 안전교육을 이수증을 모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할 줄 아시는 건가요? 할 줄 아세요? 실험실 안전교육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실험실 안전교육에 대한 거는 따로 설명 안 하고 이수증 그냥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혹시 모르니까 실험실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네. 그 페이지 주소를 여기다 적어서 업로드를 같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2주차 수업 2주차 수업 계획 보시면 3주차였나? 소프트웨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을 하면서 써야 되는 필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필수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워드 파일을 가상대학에 공유할 건데 이거를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네, 그 파일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는 저랑 같이 할 거니까 다운만 미리 받아놔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여기 오픈 카톡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네, 요 오픈 카톡에 학번 이름으로 들어와 주시면 네, 앞으로 거기서 공지와 각종 피드백 같은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보고서 작성에 막막하실까 봐 우선은 요런 양식을 올려는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워드를 아예 통째로 공유를 할 거니까 네, 이 양식 참고해서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교수님이 대부분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설명을 할 게 네, 별로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저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저도 이번에 막 석사 들어온 거라서 당장 지난 학기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학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히 여러분들보다 뭔가 잘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즉각 모든 질문에 대답을 못해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준비하지 못한 답변이라면 어떻게든 그 답변을 알아내서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질문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해도 될까요, 교수님? 네. 교수님이 제가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 그 가상대학에 이거 바로 업로드 이거 수업 끝나자마자 할 테니까 요거 꼭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요 오픈 카톡 꼭 들어와 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